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 이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보유 종목들을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매수 종목과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거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장 어떻게 시장이 마감됐는지 분위기 좀 살펴보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코스피는 1.2%가 밀렸죠. 2,447포인트. 이 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45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빠지면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왔죠. 코스닥 지수 오늘 1.8% 하락이었고요. 69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 700포인트 아래로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근래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 데는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결국 국내 증시의 여파가 충격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엔비디아 H20 칩 그동안 이 저가 칩 같은 경우, 저사양 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납품을 허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금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측에 이 내용이 전달됐고 이 내용이 이제 기사화됐죠. H20 칩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 칩이에요. 이 호퍼라는 칩인데 보통 이제 H는 이제 100, 200, 300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H20 칩 같은 경우에는 H100이라는 칩보다 20에다 곱하기 5를 하면 이제 100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 정도의 성능이 좀 저성능의 이 칩인데 중국 쪽에서는 이걸 그동안 또 납품을 했었고 사용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걸 금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HBM 반도체, 이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이걸 납품하고 있는 그 국내 기업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흔들리면서 결국 주가가 오늘 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HBM 반도체, H20에 들어가는 이제 이 칩 같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서 이 납품을 했다라는 건 전해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게 이 분위기에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시장 분위기, 미국에서의 트럼프 말 한마디에 국내 증시가 역시 흔들리는 장입니다. 무역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국내 증시 올라오다가 이번에 또 하락이 나왔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또 하락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최악의 상황이 반영됐고 뭐 추가적으로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미 봤고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좀 눌리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듯이 지금의 그 관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눌렸을 때 이때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이건 여전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여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크게 이제 급락으로 이렇게 전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 이제 많이 전화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레퍼시픽 네. 12만 원에 20%. 12만 원에 20%. 예. 네. 이거는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 아니네요. 예, 좀 됐는데 네. 28만 원에 아니 12만 8천 원에 네. 샀는데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단가를 낮추셨어요. 예, 예. 그래도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화장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설화수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죠.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이제 좋게 봐요. 실적의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보다 이미 어느 정도의 실적이 검증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번에 관세 전쟁 때문에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죠. 그런데 여기에 원래는 세금이 없었는데 세금을 또 물게 됐으니까 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뿐 아니라 이 화장품이라는 건 보통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고 수요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뿐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이 제품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도 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불확실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뉴스도 또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이 이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매수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단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를 일단 보냐면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건 12만 5천 원이에요. 매수한 가격보다 5천 원 정도 높은 가격이죠. 여기까지 먼저 기다려봤다가요. 비중이 20%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만 끌고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왔을 때 한 10%만 줄여놓고요. 수익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아 보여요. 한 14만 원 정도? 왜냐면 이게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도 있지만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뭐 보면은 우리나라 그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있죠. 굉장히 뭐 사재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들이 좀 있고, 뭐 실적도 이미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12만 5천 원에서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는 14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끌고 가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서 예. 물량만 좀 줄이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동방입니다. 동방. 네,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6,000원에 10%입니다. 6,000원에 10%요. 네, 자, 6,000원에 동방이 10% 비중 사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6,000원이면. 네, 그렇죠? 언제 사신 거예요? 2021년도 맞나요? 네, 한 번도 추가 매수를 안 하셨고요? 네. 정말 오랫동안 이게 힘들게 기다리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혹시 알고 계세요? 물류 이렇게 네, 물류 네트워크. 네, 이 사업을 네, 또 하고 네. 있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 거래처로 본다면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래처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홈플러스가 좀 안 좋죠.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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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지금 소비 쪽은 아무래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이라는 회사도 지금 당장 뭐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2,400원 정도 현재 6,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혹시 아예 고려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추가 매수 타점을 못 잡아가지고 전화 드렸고 어제 이렇게 15% 오르더만 오늘 또 내려가더라고 보니까. 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또 언제 잡아야 될까?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오늘 좀 빠졌어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특징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기 대선이 또 6월 3일에 있어서 네, 네.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 이 이야기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움직여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로 했었죠. 이것도 합법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동방도 개별적인 어떤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이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가 올라가도 좀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테마를 탄다면 좀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마가 있다면 이제 올라올 때 힘도 좀 강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가? 올라온 자리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면 2,300원 정도 가격에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할 때는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 정도만 해도 단가가 워낙 높아서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5% 정도만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면은 위쪽에 과거에 3,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빠졌죠. 네. 그때도 아마 좀 지나고 나니까 저때 팔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네.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매수가를 딱 무조건 왔을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못 팔고요. 저는 3,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에요. 추가 매수하면 단가는 일단 낮아질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손실도 3,5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예전보다는 손실 회복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매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500원 오면 그때 연락을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더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1,800원에서 1,800원 부근에서 초과해서 합니다. 그러면 2,300원. 네. 아, 예, 2,300원이요. 네, 5% 정도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그럼 나중에 올라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 네. 7,700원에 20%입니다. 7,700원에 20%요. 네. 자, 7,700원이면 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이 종목이. 예,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으셨어요? 네. 그 단가 낮춰가지고 지금 그 정도 금액인 거예요. 이 종목이 오늘 왜 올라갔는지 아시나요? 네네. 지금 오늘 정치 테마 때문에 네. 올라갔죠. 정책주로.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원격 의료 관련주예요. 네. 원격 의료 합법화 추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비트 컴퓨터가 거기에서 예전에도 거의 대장주에 가까웠던 역할을 했었어요. 사실은. 뭐 이 종목도 있지만 뭐 인성 정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 컴퓨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뭐 되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보통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테마를 타요. 과거에도 이제 이제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그때도 한번 이제 테마를 타면서 올라갔었죠. 원격 의료 쪽 때문에. 네.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이 기회라는 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겠죠. 네네. 네, 아마도 지금 올라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조기 대선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정책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요번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올라갔다 또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네. 충분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6,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네. 생각이고요. 6,5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전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추가 무조- 매수는 안 되고요. 오늘은 안 돼요. 이미 뜬 오늘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고 더 빠지면 만약에요. 네. 제가 볼 때는 5,000원 아래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일단 20%라서 좀 많거든요. 이 종목을 비중을 뭐 20%더 싣는다. 이건 좀 너무 많고. 만약에 이제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10% 정도까지는 해볼 만한데 그 가격은 5,000원 아래일 때.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6,500원 위쪽으로 진입했을 때 팔고 나오면 그래도 네.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꼭 내려왔을 때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하면 했다가 또 네. 빠져버리면 그때는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네. 오늘 또 참았습니다, 많이.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 안 주고 그냥 가면 놔두면 돼요. 네. 일단 6,500원 위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500원이 그러니까 손해보고라도 매도하란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때 이제 만약에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올 바이오 팜하고요. 네. 매수가는 32,730원. 32,000, 730원이요. 73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 정도 됩니다. 10%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매수는 아마 32,000원대라고 하면 지난달에 하셨나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사고 나서 그냥 계속 빠진 거네요. 조금 물을 조금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 조금 하셨어요? 하고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조금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네? 좀 걱정 많이 되세요? 예, 아니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방송을 자주 보는데 네. 그냥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 수 있는지 싶어서 이제 전화드렸어요. 일단 얼마 전에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가 한번 공시에 나왔네요. 예. 중증금 무력증, 그죠? 임상 3상 결과 주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근데 지금 경쟁이 좀 경쟁 상황이 좀 심화됐다라고 해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재료 소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일단 32,700원의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게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발표하고 나서. 네네.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식까지 있는데도 주가는 반응이 없었네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심리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과거부터 올라온 자리를 보면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거든요. 이게 지금 2년 정도 넘게 이제 상승을 해온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최저가 부분으로 내서 본다면. 그 임상 3상이라는 건 거의 최종 단계에 거의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뉴스가 정작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다는 건 실망감이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락이 아직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매수한 가격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 일단 하셨다 그랬죠? 예, 조금 했습니다. 네, 조금 하셨다고요. 일단 매수한 가격이 지금 현재 단가에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서 만약에 중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고 예. 네,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세요. 좀 놔둬보세요. 아, 예. 왜냐면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네네. 해버리면 또 이게 밀려버리면 이제 아래쪽으로 또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좀 기다려보고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빠졌으니까요. 그죠? 근데 시장이 예. 올라올 때도 역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는 일단 없는데 다만 지금 아래쪽에서 거래가 좀 너무 많이 죽어 없어요. 있어서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반등 주면은 33,000원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만약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 매수라도 해서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2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네. 자리까지 왔을 때 이거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5%나 해볼까? 이 부분은 그때 네.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는 아니에요. 좀 기다려봐야 될 때입니다. 만약 여기서 네. 바로 반등이 오면 33,000원에서 탈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어떤 우리 종목? 기술이고요. 네,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예, 네. 12%. 12%? 12%에 2,050원. 2,050원에 12%요. 예. 아, 이게 한 달 정도 됐나 봐요? 예, 매수하신 지가? 예. 자, 매수하고 나서 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건 뭐 시장 영향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거고. 일단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도 힘이 좀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 최근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예. 종목은 장기로 보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장기로 보려고 사신 건 아니고. 왜?
그렇다면 이번 이 반등으로 저는 탈출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장기전으로 가면 좀 너무 길어요. 이미 주가도 이제 보면은 2,500원짜리에서 계속 고점이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예. 보면은 예전에 이제 거래를 봐도 이 2024년도에 올라올 때 터졌던 거래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거래를 예. 보시면 이때 거래가 다음에 예. 연속적으로 거래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거래가 좀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도 올라오는데 거래가 좀 많이 줄었죠. 그죠? 예. 네,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라 이번에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2,1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 한번 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목표가 2,100원 정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고. 2,100원에 전량 매도하고 다음에 보자. 그렇죠. 다음에 보자는 거죠. 또 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미 거래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면 더 싼 가격에서 저는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탈출하고 나서 이때 이 가격대가 매물이 되게 많아요. 예, 이때 이제 매수가 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위쪽 거래예요, 다. 그러니까 2,100원 정도 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음에 공략하시죠. 좀 싸게 다시 한번.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술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고요. 장소하고 자세한 내용들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강연회는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편하게 자리를 맡고 강연회 현장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청주예요.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제가 찾아갈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궁금한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시장 지금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고 혼란스러운 이제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이제 잡아서 가야 되는지 중요한 전략들을 세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팁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이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보유 종목들 혼자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이에요. HD 현대인프라코어고요. 자, 9,15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0%예요. 자, 9,150원이면 이 종목은 지금 3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지금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밀려버렸죠.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은 2024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건설 장비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이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 전에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수소 엔진과 관련해서 좀 이슈를 한번 타면서 한 번 더 올라왔었죠. 지금 자리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자리인데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왔었고, 이 주가 위치 자체라든지 현재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매수한 가격은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준다면 충분히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9,150원이라고 지금 주셨는데, 제가 보는 가격은 9,000원 정도. 이 가격까지는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라올 때도 이때 거래가 들어왔지만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지금 없죠. 거래가 없이 밀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9,000원을 회복된다면 9,000원까지 회복된다면 150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순간적으로 더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오랫동안 보지 마시고 9,000원 정도 회복하게 된다면 그 선에서 저는 정리하고 빠져나오자 하는 거죠. 업황이 지금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개별 재료, 개별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잠깐 반등이 나온 정도. 그래서 일단은 목표 가격은 9,000원. 그리고 올라오면 반드시 저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HD 현대인프라코어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부강약품이에요. 그리고 5,000원이고요. 비중이 20%네요. 자, 부강약품 5,000원의 비중 20%.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5,000원이고. 얼마 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유상증자. 일단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라고 지금 나왔고요. 지금 이게 가격을 잠깐 보면 유상증자에 대한 이 가격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지 지금 기사를 좀 볼게요.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유상증자. 일단 지금 가격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뭐 가격이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저는 유상증자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부강약품 이 회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주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가격에서 과연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맞았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라고 한다면 일단 주주의 가치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자구책을 좀 마련했어야 되겠죠. 제3자, 3자 배정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유상증자를 조금 어느 정도라도 해줬다면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락이 잡혔다고 해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유상증자는 안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비중도 일단 많으신데. 만약에 이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 반등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다면 저는 4,500원 이 정도 선에서 회복이 된다면 저는 이번에 빠져나오는 게 탈출하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셨다가 반등 시 4,500원에 정리. 유상증자는 저는 굳이 받고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교체해서 다른 종목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난 상태에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미 개인들, 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좀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좀 좋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반등 시 4,500원 부분에서 탈출, 그리고 유상증자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강약품을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전화상담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타마 네트워크요. 사마 네트워크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347원에 20%요. 2,347원이요. 예. 이거 오래된 종목이네요? 예,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2년 정도 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 방송에서 추천 받아서 한 건데, 사고 나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독립 드라마 독립 제작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이라든지 매니지먼트 또는 마케팅 이쪽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네네네.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그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미비한 수준이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별로 없죠. 네네. 그렇죠. 거래 자체도 지금 없잖아요. 이 예. 거래가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 이유가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장기전으로 지금 가고 계신데 이 주가가 아직까지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혹시?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예. 좀 빠져나오고 싶으신 거죠. 예, 어느 정도 내면 그냥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좀 원활하게 돼야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회사가 네네.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 평소에 거래가 몇 주밖에 안 걸려 있었겠어요? 뭐 열 몇 주 막 매수 매도에. 뭐 이 정도밖에 거래가 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200원 정도니까. 이 정도의 그 거래만 가지고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거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도를 하려고 보면은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계속 이제 팔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종목에. 네네. 지금도 묶여버린 거잖아요. 거래가 네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사면 더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와 준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와 줘야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싸게 사는 게 정석인데, 그거는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거래가 없다면 이미 이제 올라오는 신호가 있어야 이제 거래가 붙는 건데, 그래서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500원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때도 거래가 많이 붙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00원이 이제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정도까지 와야지만 거래가 붙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근데 1,500원까지 왔는데도 거래가 잘 안 붙어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때도. 그냥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면은 10월 달에 잠깐 거래 들어왔다가 빠져버리죠. 이때. 이렇게 딱 튀어나왔다 빠져버리면 이때 팔아야 돼요, 그냥.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거래가 좀 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떨어졌어도 이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단가 낮추고 또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추가로 요번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올라갈 확률은 없나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자는 게 1,500원인 거예요. 1,500원이요? 네, 만약에 그런 이제 재료가 붙어서 네네. 매수가 몰리면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네네. 그때 거래가 들어오겠죠. 근데 네네. 단기에 거래가 들어왔다 빠져버리면 지난번처럼 팔아야 되는 거고, 네네. 하지만 거래가 지금 연이어서 계속 거래가 들어와 준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볼만 해요. 근데 제가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이제 중요한데, 이 종목은 거래량은 뭐 아마 이제 그 종목이 1,000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이 중요할 거예요. 20억. 네. 거래 대금이 20억 이상은 붙어줘야 돼요. 네네. 네, 그거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때 네. 일단 네네. 거래 대금은 20억 정도가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 네트워크스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매트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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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K 스퀘어 84,000원에 네. 한 5% 정도 들어가 봤어요. SK 스퀘어요. 네. 저는 SK라고 들어가지고 84,000원에 5% 들어가셨군요. 네. 네. 그 오늘 내려가나요?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건? 아니, 오늘 좀 사봤어요. SK 스퀘어를 혹시 근데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을?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네.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주사입니까? 아, 이 회사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연관이 되어 네. 있는데 이 회사가 네. 지주사이냐? 네. 근데 이 회사는 지주사예요. SK 그룹의 지주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를 또 이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네. 근데 SK 하이닉스를 보시고 투자하신 거예요? 그 하이닉스가 좀 전망을 좀 보고 같이 좀 샀. 그럼 하이닉스를 사시지. 하이닉스 좀 비싸가지고. 예? 하이닉스가 좀 비싸다고요? 가격이 비싸다고요? 네, 가격대가 너무 비싸. 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7만 4천 원이라서? 예. 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예. 만약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주 하고 1,000원짜리 예. 10주 투자하는 거. 네. 네. 1,000원짜리 10주 사면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 그렇죠. 한 주 사면 10,000원이죠. 그죠? 네. 근데 그 10,000원짜리는 한 주밖에 안 되고 1,000원짜리는 10주가 돼요. 그러면 그 1,000원짜리 10주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싸니까 가격이. 네. 근데 어차피 만약에 5% 올라간다. 그럼 수익은 똑같아요. 수익금 자체는. 투자의 유망도를 보고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 투자의 유망도를 보고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LG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네. LG 그룹 안에 LG전자가 있죠. 나는 LG전자가 네.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LG전자를 투자하지 않고 LG에 투자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저는 만약에 하이닉스를 봤다면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이제 SK 스퀘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가격도 가격이긴 한데 SK 네. 스퀘어가 지금 이제 주가가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꽤 높은 가격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봤을 때도 얼마 전에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잡혔던 자리거든요. 이 가격이. 그러니까 그죠? 8만 원, 9만 원, 네. 9만 원, 여기서 이제 10만 원. 찍고 올라가니까 아마 이걸 보고서 매수를 또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죠? 예. 예. 그렇다면 또 말은 달라지는데 자 어쨌든 네. 만약에 하이닉스가 유망하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투자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주를 갖고 있든 아니면 10주를 갖고 있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스퀘어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도 8만 원대니까 이제 싼 가격은 아닌데 제 생각에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죠?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죠. 예.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네. 거래가 많았어요. 그죠? 거래량이 지금 많죠. 빠지고 있는데. 빠진 상황에서 네. 거래가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매도를 정말 많이 이제 한 거예요. 물량들이 매도가 되게 많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빠질 때.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주일에 미국 저기하고 반도체 관세 협정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 영향을 좀 받나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죠. 하이닉스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이 회사도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85,000원 정도 선에서 나오세요. 많이 받는주면. 지금은 매수해서 계속 이제 끌고 간다. 이런 투자 방법으로 본다면 SK 스퀘어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차라리 만약에 반도체를 보고 싶고 하이닉스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SK 스퀘어는 반등 시에 빠져나오시고 차라리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빠져주면 좀 더 싸지면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세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내리겠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뉴스 보셨죠? H20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HBM 반도체예요. 예, 그렇죠. 그죠? H20이라는 건 이제 서버용 칩을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서버용 칩. 거기에서 핵심은 HBM 반도체잖아요. 그걸 하이닉스가 지금 납품하고 있으니 이걸 막아버린다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반도체 또 관세 협상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동분당 바이오고요. 네. 56,500원에 6%. 56,500원에 6%. 예, 최근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옆으로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를 해도 되는지 지금 네. 그냥 있어야 되는지 싶어서요.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네요. 3년 됐어요. 3년 되셨어요. 네. 종근당 바이오.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주가가 진짜 좀 너무 많이 밀리긴 했어요. 이 종목도. 네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 적합하냐라고 본다면 네.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거래가 네. 거래량이 지금 5,600주네요. 네. 거래 대금도 100만 천 원, 1억 2천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거래가 많이 줄었죠. 예전 네, 같았으면은 진짜 거래가 많이 있었는데 2020년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원래는 제가 거래가 많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지 네.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네네. 지금 매수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6%. 투자 네. 금액이 혹시 크신 편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10%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은 돼요. 10%를 더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4%를 더 추가해서 10%까지만. 제가 종근당 바이오는 나중에라도 거래가 붙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툴리눔 톡신 식약처 허가 소식이 또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지난 네. 4월 초 이제 이번 달 초에 네, 재료는 네. 일단 붙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다음 거래가 네.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또 눌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라 22,000원 아래쪽에 오면 추가 네. 매수를 한 4% 정도 해서 단가 네. 낮춰두고 근데 네. 지금 오래 걸렸지만 지금까지 네. 앞으로도 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추가 매수 한번 밑에서 해주시고 네. 나중에요 33,000원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네, 추가 매수 한번 만약에 2만 원 근처에 오면 추가 매수 하고 22,000원. 22,000원. 네, 22,000원 아래에서 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네, 네네.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위에서 33,000원 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보 받아보시죠. 네, 그럴게요. 그러면.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250원에 10%요. 12,250원이요. 네네. 네. 자, 12,250원이면 10% 비중을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 사셨을까요? 그거 떨어질 때예요.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 매수하고 나서 네. 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거네요? 네. 이 종목 혹시 뭐 지켜보고 계셨었어요? 평소에? 네? 지켜보다가 사신 거예요? 떨어진 거 보고서? 네네. 자, 일단 지금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항공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진 건데, 자, 뉴스를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얼마 전에 올라갈 때 뉴스인데,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우리가 무역 분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시에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뭐 다 관세를 물리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정책이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미국 증설 소식이 한번 있었었죠.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미국 내에서 어쨌든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해서 만들면은 관세는 회피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움직여왔었어요. 아마 그 뉴스도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관세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은 또 앞으로 이 성장 잠재력을 좀 괜찮게 보셔가지고 사신 거 맞나요? 네네. 네, 제가 한 게 맞죠.
네.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일단은 캔카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12,2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한 가격대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관세 회피를 100%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테마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급들이 한 번씩 몰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올라갔다 또 많이 빠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가 12,300원대 이 가격은 예전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막혔던 자리거든요. 네. 이 막혔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이 가격에서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격을 넘어서면은 그만큼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요. 지금은 그 물량을 소화시키는 자리예요. 네. 만약에 올라오면 여기서는 그냥 한번 돌파가 되면 15,000원 정도에서 저는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건 손절가를 잡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11,000원을 손절가 잡고 만약에 이 자리에 손절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15,000원에서 정리하고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 삼성증권. 네, 44,500원에 40%. 44,500원에 40%요. 예. 44,500원에 40%. 예. 예.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언제 사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저때 빠졌을 때. 얼마 안 됐어요. 빠졌을 예, 때. 예.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삼성증권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 그동안에 계속 매매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증권주를 보통 살 때는 시장을 보잖아요. 예, 예. 주가 지수가 좀 이제 원래 보통 증권사들은 주가 지수하고 같이 이제 흐름을 예. 같이 했었던 적들이 많아요. 예, 예. 주가 지수가 올라올 때 또 주가 같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 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꽤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예. 했다라는 건 아마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예, 이때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사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문제될 건 예. 없는데 이번에도 올라오면 제가 볼 때 한 47,000원 정도에서 정리만 잘 하신다면 크게 예.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예. 길게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번에 40% 비중이 제가 볼 땐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 전에 그래요? 할 때도 40%씩 하셨어요? 그 전에 주로 적었죠? 아니요, 주로 네. 이 한 종목, 두 종목밖에 안 해요. 한 종목 두 종목밖에 안 해요? 예, 예. 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는데 일단 예. 비중은 지금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삼성증권 이번에 일단 47,000원 목표가를 잡으시되 비중이 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예, 예. 지난번에 이 자리보다 더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예. 주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예, 43,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예. 이번에 47,000원 오면 잘 팔고 그리고 예. 다음에 하실 때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지금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대체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이, 네. 증권주에게는 호재가 아닌가요? 이거는요. 증권주에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이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증권주가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증권은 47,000원까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